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신문에서 발췌한 뉴스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요, 인공지능 관련 이슈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5일 AI 안전업체인 펠리세이드 리서치가 오픈 AI의 AI 모델 O3가 실험 중 스스로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리세이드 리서치는 그간 O3뿐만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 상용 AI 모델들을 상대로 다양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팀은 AI 모델들에게 나중에 그만이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수학 문제를 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연구팀은 그만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새로운 문제를 요청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O3는 그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교란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구팀은 종료 명령을 거부한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AI가 수학 문제를 풀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것으로 판단해 종료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AI가 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면서 종료 명령 거부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AI 모델이 인간의 명시적인 종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AI 전문가들은 AI가 자율성을 확보해 인간 통제에 벗어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는데요. 앞으로 AI가 가져올 변화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브랜드 철학으로 살아온 스타벅스가 드디어 무인 주문기를 하죠. 키오스크를 도입합니다. 그것도 미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서 처음 실험을 시작하는 건데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26일 이번 주부터 서울과 제주도 등 관광객 유입이 많은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도입을 시범으로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동 2개의 매장이 가장 먼저 키오스크 설치에 들어가고요. 다음 달 초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급증은 하고 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매장에서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언어 문제로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 고객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일부 매장도 곧 키오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확대 여부는 시범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벅스는 원래 키오스크와는 정말 거리가 먼 브랜드였습니다. 미국 본사도 이 철학을 전 세계 매장에 적용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고 닉네임을 부르는 방식을 고수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스타벅스의 전략이 완전히 바뀐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제1차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민은행 홍보 모델인 배우 박은빈 씨가 참석했습니다.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 규모의 취업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는 122만 명에 달하고요. 총 5,800여 개의 기업이 참가를 해서 약 4만 1천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는 구직자들이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먼저 KB금융그룹 채용상담관과 구직생활병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런닝메이트존, 그리고 면접 유형별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스킬업존 등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취업 특강과 기업 채용 설명회, 군 간부 채용관, 직업 체험관, 창업 희망자를 위한 KB 소호 컨설팅관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직무 적합성보다는 문화 적합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컬처 스페이스 존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기업 문화와 비전, 직원 복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스 내에는 기업 비전 보드를 설치해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KB굿잡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는 많은 구직자 여러분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종원 대표와 회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봉코리아와 이 가맹점들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매출 자료에 따르면 홍콩 반점 그리고 새마을 식당의 매출은 2달 새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홍콩 반점의 가맹점 일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 원이었는데요. 4월엔 6,720만 원으로 18.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새마을 식당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은 9,945만 원에서 8,190만 원으로 17.6%나 감소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던 백다방의 매출 역시 그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백다방의 지난 3월 일평균 매출은 4억 3,876만 원으로 전달보다 11%나 넘게 늘었지만 4월 매출 증가율은 1.86%로 확 꺾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가도 급락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주주 17,000여 명 중에서 99.5%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손실률은 25% 정도 되고요. 백종원 리스크는 올해 초 백캠의 가격 이슈를 시작으로 원산지 함량 허위 표시, 무허가 조리기기 사용, 그리고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등으로 더 크게 퍼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관련 사건은 모두 14건이 되는데요.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지 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임차인은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금지 대상 주택 여부,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눈치를 보다 보니 이 조회 동의를 받기 어려워 생기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전세 사기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국내 소식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돌파하기 위해서 각종 제품들 온라인에서 50% 할인해서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요. 결국에는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